자, 시작했습니다. 입시물리 오늘 파동의 기초 네 번째 얘기인데요. 파동의 회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전을 얘기하기 앞서서 지난번에 뭘 얘기했습니까 하면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파동의 간섭 얘기하면서 델타 경로차입니다. 2분의 1과 반파장의 짝수배가 걸립니다. 즉 0배, 2배, 4배 등등 걸립니다 하면 오강간섭이 걸린다라고 했었습니다. 만약 2분의 1에 홀수배가 걸린다면 하네요. 1배, 3배, 5배 등등 여기는 상수의 간섭이 걸린다고 했었네요.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면 빛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음파가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결파가 관심이 있었네요. 그래서 물결파에 대한 보강 그리고 상세 간섭으로 소개가 제일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경우자 2분의 1에 짝배가 걸릴 때는 밝았다 어두웠다가 반복된다 했죠.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반복됩니다. 여기서 밝을 때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을 때고요. 어두울 때는 골과 골이 만났을 때입니다. 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났을 때는 마루와 골이 만났습니다. 마루 골이 만나다 보니까 플랫 해골이에요. 그래서 밝기의 변화가 없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마디선이라는 이름을 썼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결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스 1과 소스 2의 거리가 만약 두 파장으로 나온다면은 하겠습니다. 이때 수직 2등분한 여기가 뭐가 됩니까 하면 델타 경로차이가 2분의 1에 제로가 되겠죠. 수직 2등분하다 보니까 소스 1에서 출발하는 파동과 소스 2에서 출발하는 파동은 경로차이가 제로 됩니다. 예, 여기가 우리는 L0 라인으로 삼았습니다. 기억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 잡으면서 L1 라인 잡으네요. 여기서 이 경로차는 2분의 1에 2배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마땅한데 좀 그림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봤습니다. L2 라인을 쓰면서 델타 경로차가 2분의 1에 4배가 되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마디선을 그려봤네요. 그 사이에 마디선 그리면서 델타 경로차이가 2분의 1에 1배 되는 델타 경로차이가 2분의 1에 3배 되는 이런 장소들을 소개하면서 이것을 나중에 음파에 대해서 그리고 빛에 대해서 확장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파가 보강가습이 일어나면은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는 반면 상쇄가습이 들리면 상쇄가습이 걸리면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이런 과정을 보인다 했죠. 특히 이렇게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이 흔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어폰 중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외부 음하고 반대되는 위상으로 소리를 만들어서 외부 음을 차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빛의 간섭에 대해서 영이라는 사람이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간섭을 봤는데요. 이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이쪽은 밝게 나옵니다. 이 L 라인을 우리가 라이트 밝은 이쪽으로 보는 거죠. 반면 N 라인은 여기 N 표시 안 해놨네요. 여기는 N1 라인, N2 라인 했는데 N 널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어둡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이중수 실험이 어떤 실험이었습니까 하면 슬릿 1, 슬릿 2 빛이 들어온 구멍 슬릿 1과 슬릿 2가 준비되고 여기 수직 2등분한 곳에 스크린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수직 2등분 여기가 이제 L0 라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밝은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N1 라인 여기는 어두운 곳이 됐었죠. 그리고 여기 L1 라인 하면서 여기가 델타 경로차이가 2분의 1에 2배가 나오는 그래서 여기에 밝은 곳을 보니까 한 파장만큼의 델타 경로차를 보고 출발한 빛들이 모여 보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밝은, 어두운, 또 밝은 이런 무늬를 보았다 했었습니다.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한 게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델타 경로 차이를 요 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 L에 대해서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을 D를 통해서 경우차는 L분의
B 그리고 가운데 중심 발견 데서 그 다음 발견 데까지 요 거리를 델타 X로 삼으면 그게 요 경로차 한 파장만큼 나오는 요 식을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 물리 1에서는 이게 빠졌는데 물리 2에서는 요 놈이 나옵니다. 즉 여러분들이 과거 입학하면 바로 1학기 때 아마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건데요. 요 얘기를 써먹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시킨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델타 X가 좀 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좀 과장되게 그려놨지만 요거는 채 0.5mm가 안 됩니다. 뭐 보통 0.5mm, 0.2mm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이 길이 L은 뭐 미터 수준으로 1m, 1.5m, 2m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델타 X 밟고 그 다음 밟은 요 무늬 간격이 좀 굵직굵직했으면 좋겠네요. 컸으면 좋겠네요. 델타 X가 크려면 슬릿을 좁히고 그리고 요 길이 스크린 사이 거리는 늘리고 파장을 좀 더 긴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붉은색 파장은 붉은색 레이저로 하면 파란색 레이저로 한 거에 비해서 좀 더 굵직굵직하게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 밝고 어두운 무늬를 스크린상에 걸어준다면은 붉은색 레이저로 하면 밝고 어둡고가 요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푸른색 레이저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요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느낌 이해됐어요? 내가 빨간 거 파란 거 색깔 좀 잘 활용해라 했던 이유였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건데요. 여기에 그대로 엎어서 회전을 설명할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에 저 스크린을 그대로 엎을 거예요. 이걸 한 마디 다 그리기 어렵다 하면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갖고 집에서 다시 한 번 더 동상 보면서 복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친구들 때문에 뭐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이 물리 원정도 수준에서 파동의 간섭, 굴절, 회절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이빨 빠지게 해놨어요. 빠진 이빨들은 물리 2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1, 2를 합해야 파동이 완성될 수 있어요. 널찍널찍하게 쓰시라 했습니다. 입자가 아닌 파동만의 고유한 특성을 쏘고 있는 회절과 간섭을 소개하는데요. 입자, 야공이 한 지점에 두 개의 야공이 동시에 겹친다. 말이 돼? 맨날 했잖아요. 이해했어? 근데 파동은 한 지점에 동시에 두 개의 파동이 와서 마루 만나서 진폭이 커지는 보강간섭과 마루와 골이 만나서 진폭이 줄어드는 상쇄간섭. 경우에 따라서 아예 완전히 플랫해버리는 상쇄간섭이 벌어지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때 경로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빛의 간섭도 있었고 음파에 대한 그리고 물결파에 대한 간섭이 있었는데요. 다음 파동만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회절이라는 의미를 쓸게요. 절 들어가는 파동이 특성하면서 여러분한테 절 들어가는 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치, 굴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파동의 굴절은 얼마든지 입자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1매질, 2매질 서로 다른 매질을 경계해서 파동이 왔더니 이게 빛이 와도 좋겠고 물결파가 와도 좋겠고 음파가 와도 좋겠는데요. 서로 다른 매질에서 파동이 꺾여 나가는 굴은 꺾다 하는 꺾이다 하는 굴자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회절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회절은 여기 장애물이 있었네요. 야구공이 이 장애물을 넘어서 이렇게 간다. 말돼? 뭐 물론 변화구를 던진다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입자가 와서 다른 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걸 회절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근데 파동은 그렇게 휘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파동이 이렇게 구면파가 이렇게 왔더래요. 구면파. 그럼 이쪽으로도 구면파가 이렇게 평면파가 이렇게 왔습니다. 평면파가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게
직진만 하게 되면 평면파가 이런 식으로만 나갔어야 될 건데요 하는 거야. 평면파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살짝 휘어져. 그래서 슬릿을 통해서 옆으로 휘어져 나가는, 그래서 파동이 들어오는 이런 영역이 존재하더라고요. 이걸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호이겐스의 원리로 설명했는데, 이런 평면파라 하더라도 각 지점에서 파면의 각 지점에서 새로운 구면파를 만들고 그것이 다음 파면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파면은 위상이 같은 지점, 즉 마루면 마루끼리 쭉 연결한, 고리면 골끼리 쭉 연결한 것을 얘기합니다. 파면 사이 간격이면 한 파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새로운 구면파를 만들다 보니까 옆으로 퍼져나간 구면파의 형태가, 여기도 마찬가지 옆으로 퍼져나간 구면파의 형태가 옆으로 퍼지게, 이렇게 회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입자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이해했어? 그렇다면 이 옆으로 퍼져나간 회절되는 놈은 하겠는데요. 옆으로 퍼져나가는 이렇게 회절되는 현상은 어떻게 해야 잘 됩니까 하는 거예요. 회절이 잘 되려면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요 슬릿 간격이 좁은 경우가 회절이 잘 됩니다. 옆으로 잘 퍼져나갑니다. 즉 슬릿폭이 넓으면 평면파 형태로 많이 나간다는 뜻이죠. 옆으로 빠져나가는 구면파 형태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반면 슬릿폭이 좁았을 때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놈이 좀 더 구면에 가깝게 옆으로 잘 퍼져나가게, 슬릿폭이 좁아야 회절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파장이 긴 경우가 회절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회전이 잘 되어야 좋은 경우도 있고요. 회전이 잘 되지 않아야 좋은 경우도 있네요. 자, 여러분 나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면 간단하죠. 이 빛이 내 얼굴에 와서 부딪혀서 사방팔방 빛이 반사되어 나갔습니다. 반사된 빛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반사된 빛들이 여러분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면 내 상대의 떨림이 이 공기의 진동을 타고 퍼져나간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가르치려나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내 얼굴이 안 보여야 될 텐데요. 안 보이죠? 보이나? 안 보여?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요. 이쪽에서 온 빛들이 그래 내 얼굴에서 반사되어서 나갔어요. 근데 이런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이런 장애물 때문에 이 빛이 옆으로 제대로 휘질 못했어요. 음파는 파장이 짧아요. 회전이 잘 안 돼요. 근데 내 손은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음파의 파장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빛에 비하면 길어요. 음파의 파장이 길다 보니까 비록 내가 이렇게 가진다 하더라도 내 소리는 여러분한테 들리는 반면 내 얼굴에서 반사된 빛들은 안 보이는. 알겠어요? 그래서 파장이 긴 음파는 파장이 짧은 빛보단 회전이 잘 된다 하는 거라고요. 요 틈을 요만큼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뒤쪽에 요 정도 오는 사람들 움직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바삭거리는 건 이 소리 틈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래서 그래서 회전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물결파 아까 말했지만 방파제 사이에 어쨌든 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일종의 슬릿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방파제들 사이에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이 구멍은, 그래서 파장이 긴 놈은 좀 잘 들어오고 들어와서 옆으로 잘 퍼져나가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결파에 대해서 물결파에 대해서 요 방파제의 틈 사이로 물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되겠나요? 그리고 음파 중에서 회전이 잘 된 놈은 고음일까요? 저음일까요? 음파의 고음은 진동수는 큰 그러나 파장은 짧은 데죠. 반면 음파 중에 저음은 진동수는 작은 그리고 파장은 긴 데입니다. 저음의 이 파장이 길어서 옆으로 잘 퍼져나가요.
그 백고동 소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큰 배에서 이제 나 출발합니다. 간다고 붕 내는 그 소리가 고음 하이톤입니까? 아니면 저음입니까? 하는 거예요. 저음이죠.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지만 배도 무거운 놈이에요. 이놈이 급브레이크를 밟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처럼 남해안처럼 섬이 많은 이런 데서 큰 배가 지나가는데 그렇게 백고동을 쭉 울립니다. 그러면 주변으로 저음이 많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큰 배가 가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모터보트 같이 그 속도 빠른 놈이 잘못해서 큰 배를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소리를 멀리서부터 들으면 지금 주변에 큰 배가 있겠다 하면서 속도를 줄인다든지 뭐 회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 그리고 그 알프스 양떼 엊그저께 지난번에 간섭 얘기할 때 했는데요. 양떼를 불러모을 때 쓰는 파이프 필이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렇게 긴 놈은 파장이 긴 음을 만듭니다. 파장이 긴 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숲 사이사이, 나무 사이사이에 소리가 잘 퍼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양떼를 좀 더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음파일에서. 빛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핸드폰 전파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 중계기가 많이 설치됐습니다만 이제 초창기 핸드폰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막 핸드폰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깔려있는 SK텔레콤은 800MHz 주파수를 사용했습니다. 800MHz 그러면 그때 PCS라 불러주는 놈들은 2GHz 사용했습니다. PCS가 진동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거죠. 파장이 짧다 보니까 PCS는 멀리까지 못 퍼져나가요. 특히 산간지역은 멀리 잘 못 퍼져나가요. 반면 셀룰폰의 파장이 긴 전파는 산을 넘어서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일한 중계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셀룰폰,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여러분이 다 10을 다 전체적으로 쓰고 해서 그리고 통신회사들이 뭐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SK텔레콤이 주도했던 그거는 800MHz를 사용했고 반면 LG텔레콤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사용했던 것은 2GHz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 큰 놈은 데이터 전송 속도는 좋으나 옆으로 잘 퍼지질 못해서 산간 지역이라든지 바닷가 지역에서는 흔히 말하는 통화가 잘 안 되는, 잘 안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중계가 훨씬 더 전국에 촘촘하게 깔아놔서 통신 음영대라고 하는데 통신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은 극히 없습니다만 예전엔 그랬다고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하면 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따라서 전에 끌려간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그때 내 거는 이제 LG텔레콤 사용했을 시절이고 통화 안 됐어요. 근데 어머니 거는 그때 신세기 거는 통화되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랬어? 그래서 빛의 회절 실험도 좀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이 잘 되어서 좋은 경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소리가 옆으로 잘 퍼져나가야 잘 되는 거, 그리고 요 핸드폰 통신 이런 것들도 회전이 잘 되어야 통화 잘 될 수 있었습니다. 회전이 잘 돼야 좋은 케이스 얘기고요. 반면 회전이 잘 되면 안 좋은 케이스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별빛을 관찰하고 싶습니다. 근데 망원경을 통해서 오는데 망원경 구경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잖아요. 슬릿이에요. 이해돼서 망원경 구경이 작으면 빛이 들어오는 요 통로가 작으면 옆으로 잘 퍼져요. 별빛이 옆으로 잘 퍼지면 별 관측하기가 좋을까요? 별 옆으로 퍼지니까 특히 쌍성이라는데 별 두 개가 있는 이게 옆으로 퍼져 보이면은 이 한 개 별인지 두 개 별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여러분들 지구과학에 분해능이라는 걸 쓸 건데요. 구경이 작은 놈은 분해능이 별로 안 좋아요. 반면 구경이 큰 놈은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큰 놈은 회전이 잘 안 돼. 그래서 잘 안 퍼져. 그래서 분해능이 작아서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회전이 잘 돼야 좋은, 잘 되지 말아야 좋은 이런 케이스를 소개해봤고 이제 영어 이중 슬릿이 아닌 이제 단일 슬릿에 대한 회전 실험을 또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거 뭐 다 적기가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사진 좀 찍어놓고 오늘 수업 동영상 다시 복귀하면서 집에서 복귀하면서 내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물리 원칙을 뒤져서는 오늘 한 내용들이 잘 안 나옵니다. 물리 원투 다 섞어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요 물결판 실험의 90도 꺾은 게 이런 그림이 있죠. 그래서 요 꺾은 거 90도 꺾어 보시면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물리학 교재는 빛의 회전 실험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물질파의 회전 실험은 또 나와요. 정상적인 파동의 회전 실험을 소개하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나중에 물질파라는 놈의 회전 실험은 또 똑똑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먼저 해볼까 하겠습니다. 이중슬이 빛이 들어온 구멍이 2개 뚫어놨어요. 그렇게 2개 뚫어놨을 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가 보통 20개 이상씩 쫙 펼쳐지는 간섭 실험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봅니까 하네요. 이 구멍이 2개, 이중 슬릿이 아니라 단일 슬릿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중 슬릿, 영어의 실험의 이중 슬릿은 구멍이 2개, 슬릿이 2개 들어왔는데 이 구멍을 어떻게 하자? 하나의 구멍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구멍으로 단일 슬릿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실험은 회전 실험입니다. 이중 슬릿에 대해서는 간섭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좀 전에 이중 슬릿에 대한 간섭 실험은 가운데 있는 L0 라인 대비 어둡고 밝은 요 L1 라인은 경고차가 2분한 다에 2배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멍 뚫으니까 여기도 가운데 있는 여기도 빛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요 구멍의 첫 시작과 끝까지가 한 파장만큼 차이가 났었습니다. 여기는 반 파장 나거든요. 여기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 파장 차이 났어요. 상쇄가 돼버려요. 그럼 그 밑에 빛이 들어올 거고 그 밑에 빛이 들어올 거고 이거 역시 반 파장 차이 나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상쇄가 돼버려요. 요 밑에 빛 들어오는 것과 또 이 밑에 빛 들어오는 게 또 상쇄 나요. 그 밑에 것과 또 그 밑에 게 또 상쇄 나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제 경고차가 2분의 람다의 2배 되는 이쪽은 이중 슬릿에서 밝은 무늬였지만 이제는 어두운 무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회전 실험에서는 델타 경고 차이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 여기서 말하는 짝수배는 제로배는 아니에요. 0배는 아니에요. 제로배는 여기죠. 여기 밝아요. 짝배인데 2배, 4배 등등 되면 여기서 이제 오히려 상쇄가 나오면서 특히 빛의 회전 실험에서는 여기는 어두운 곳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밝은 곳은 어디냐? 요 사진 하나 찍어놓을래요? 영어 이중 슬릿 실험에서 밝고 어둡고 밝고 그 다음 어두웠다 했던 이 장소 델타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에 3배 걸렸던 상쇄되면서 어두웠다 했던 이곳은 이곳은 2분의 람다에 3배 차이 난다 했잖아요. 1.5파장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거를 3등분 하는 거예요. 비슷한데요. 요놈하고 요놈은 반파장 차이 납니다. 상쇄돼 버립니다. 이놈과 이놈이 역시 반파장 차이 나서 상쇄됩니다. 요놈과 요놈이 역시 반파장 나서 상쇄가 되어 버립니다. 대신 얘는 5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영어 이중 슬릿에서는 어두웠던 곳이 이제는 밝은 곳이 됩니다. 델타 경고 차이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나는데 이 홀수배도 한 배는 없어요. 3배, 5배, 7배 되는 이런 곳은 보강이라고 하긴 하는데 밝다라고 하긴 하는데 중심부의 밝음에 비하면 밝음의 세기는 약해요.
노란색 광선으로 하면 빛의 세기는 어두운 곳 빛의 세기 없죠? 밝은 곳 빛의 세기가 있고요. 그 다음 이 밝은 곳은 현격하게 작습니다. 이 밝기의 세기에 비하면. 이해됐어요? 가운데 엄청 밝고 어둡다가 아주 약간 밝고 어둡다가는 2분의 람다의 4배가 되겠죠? 또 살짝 밝은 곳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간섭 실험에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지? 여기가 L0, 이쪽이 L1, 또 이쪽도 L1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게 밝고 어둡고 무늬가 굉장히 계속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됐어? 빨간색 광선이었으면 좀 더 옆으로 잘 퍼진, 그래서 요 밝고 어둡고 무늬 간격이 조금은 더 옆으로 잘 퍼진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되겠습니까? 빨간색은 요게 L0, 조금 더 밝은 이쪽이 L1 이런 식으로 밝고 어둡고 무늬 간격이 좀 더 늘어나는, 이게 빛의 간섭 실험, 이중 슬릿에 대한 영어의 간섭 실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전 실험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가운데 L0, 여기 L0라고 쓰겠습니다. 여기가 무늬가 굉장히 밝게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쪽은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의 2배 되는 곳은 어둡고 2분의 람다의 3배 되는 곳이 밝고 어둡고 밝고 요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어? 그럼 노란색 광선이 이랬으면 빨간색 광선은 어떻습니까? 하여 빨간색 광선은 가장 길어요. 회전이 좀 더 잘 돼요. 이해됐어? 회전이 잘 된다? 옆으로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퍼졌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파란색 광선 어때? 회전이 잘 안 돼. 가운데 센터가, 인텐시티가 좀 더 강해.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색깔 써달라는 이유 알겠죠? 여기 까만 연필을 쓰면 빨갛다, 파랗다를 글자로 따로따로 적어 써야 될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빨간색 광선이 옆으로 잘 퍼진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보통 영어 이중수리 간섭 무늬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밝고 어두운 무늬가 쭉 나온다면 여기는 가운데 몇 개 정도 수준만. 그래서 뭐 8배, 8배, 10배 이런 식으로는 거의 나가진 않아요. 이 이중슬릿 실험에서는요, 까맣게 칠해놓은 데다가 이중슬릿을 이렇게 이중슬릿을 내놨습니다. 이중슬릿을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경우가 이중슬릿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쪽에 슬릿 1, 슬릿 2 하는 거예요. 이랬음? 그러면 단일 슬릿 실험 문제는 결국엔 뭐 이렇게 칠한 데다가 구멍을 한 개만 이렇게 뚫어놨죠. 근데 그 구멍 뚫은 걸 보니까 세로를 길고 가로는 좁죠. 회전은 어디가 잘 됩니까? 하면 슬립폭이 좁아야 잘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세로 좀 길어요. 세로 방향 회전이 잘 안 돼요. 가로 방향이 좁아요. 가로 방향 회전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슬릿으로 빛을 때리면 밝고 어둡고 살짝 밝고 또 어둡고 이런 식의 무늬가 나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슬릿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옆으로 뚫으면 이제 이쪽으로 밟고 어둡고 밟고 어둡고 이런 무늬가 나와요. 이해됐어? 그러면 슬릿을 정수하게 뚫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이런 무늬가 나오겠죠. 이해됐어? 알겠니? 동그랗게 뚫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밝고 어둡고 밝고 느낌 알겠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아까 전자선에 대한 회저 실험 한다 했잖아요. 전자선에 대한 회저 실험. 네, 전자선에 대한 회저 실험이 들어오고 별로 없어 보이고 들어오고 이렇게 구형으로 원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싹 빼놓고 나중에 전자선 실험만 툭 던져주신다니까.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전자선에 대한 전자라는 입자가 파동성을 가져야 하는 물질파라는 이름은 아직은 소개되긴 좀 무리가 있겠는데요. 또 나중에 광전효과 이후에 또 소개를 할 내용입니다. 아마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뭐 어쨌든 우리 입시 물리는 뭐 새로운 친구들한테 다시 소개하겠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2학년 때 입시 물리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역학 파트만 풀었다면 이제 전 범위를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 범위 중에서 역학은 이제 우리가 지지난 수업으로 끝났고 전자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전자계는 또 생각할 학생들이 또 괜찮아요. 특히 뭐 유도전류, 전자기도 이런 것들은 중학교의 내용에서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동은 좀 상대적으로 파동 굴절이나 간섭이나 회전 뭐 이런 것들은 썩기 여러분들이 아는 바가 좀 부족해서 이 얘기를 좀 더 해주고 있는 바가 되겠다고요. 오케이? 정리하십시오.